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에 그럼 입당하는 건가요? 뭐 조광특위 위원장으로 뭐 하면서 외부 인사들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궁금해하셔서. 네, 한국당이 뭐 오늘부터 전 당협위원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당협위원장 임명하기 위해서 조직 강화 특위를 연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김병주 위원장이 아마 위원장이 될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사무총장, 뭐 1, 2 부총장 네. 이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네. 외부 인사가 3명이 있는데 4명이라고 그러죠. 4명입니다. 4명 있는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를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전원책 변호사는 뭐 이거 언론 보도입니다. 제가 만나본 적이 지금 만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 기자 출신이라서 이런 굉장히 민감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트를 하지 않고 제가 뭔가 말이 굉장히 싫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왜 이게 확실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전원책 변호사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중에 한 조건은 나머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임명권을 나한테 다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전원책 변호사를 모시려고 하는 한국당의 의도 또 생각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김용태 사무총장도 네. 얘기를 했죠. 네. 이 3고 초려가 아니라 10고 초려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전원책 카드를 가지고서 돌파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속내 진단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관심을 모으겠다는 거겠지요. 네. 지금 한국당은 무관심이 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비대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저 옛날에 그 보수 정당이었던 그때는 네. 새누리당이었는지 새누리당에서의 저 비대위원도 해봤고요. 또 혁신위원회도 해봤습니다. 그때만 하면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씁니다. 네. 뭐 했습니까? 근데 지금 기사 나온 걸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네. 무슨 대체 뭐 이념을 바꾼다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가치 지형을 바꾸겠다는 뭘 하겠다는 전혀 안 나오는데 어찌됐든 전원책 변호사는 화제의 인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를 통해서 관심을 모으겠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뭔가 당을 이제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하다가는 아마도 당권 투쟁, 권력 투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칼을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칼을 주겠다라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원책 변호사 뭐 저도 잘 아는 분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장점이 있고 네, 대중성도 갖고 있고 또 전원책 변호사가 이 조강특위 말하자면 뭐 지역위원장의 선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정말 거친 들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칡뿌리도 먹어가면서 고생했던 사람, 뭐 야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신은 물갈이를 하겠다. 이런 그 코멘트는 저는 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갈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첫째, 왜 전원책 카드를 썼을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선수라든가 또는 김무성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른바 당권을 잡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미리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 카드다. 일종의 칼을 가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원책 변호사라든지 홍모 무슨 뭐 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갖고 일단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이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중성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말을 한들, 그 다음에 카메라에도 뭐 카메라 깔도 잘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적어도 전당대회에 가서 이 연결하기 위한 일종의 섬과 이 육지를 이렇게 잇기 위한 연육교의 역할을, 즉 전원책 카드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속셈은 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들어올 것인가 여부죠. 네.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는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네. 들어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한바탕 쇼로 끝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임명된다고 한다면 네. 상당히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채팅방에 해주신 분들도 뭐 전원책 단두대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전원책 변호사가 들어오면 뭐 단두대로 말이 좀 거칩니다만 먹을 어떻게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강한 뭐 인적 청산 드라이브를 건다면은
한국당은 굉장히 소용돌이를 말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당협위원장이 뭐가 중요해? 그런데 지금 당협위원장은 다음번 총선을 위해서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으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당협위원장이 곧 총선의 공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날린다는 것은 속된 말로 정치권에서 당신 떠나라는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거든요. 특히 사약받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당내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의원 수가 를 많이 가지는 세력, 이게 제일 센 거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당협위원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네. 이제 전당대회에서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당협위원장을 특정 세력을 막 쳐낸다. 다 대개 당협위원장 보면 압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서 또 누구 쪽에 가까운 당협위원장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쳐내면 이제 반발이 일어나면 한국당 내가 이제 개파 싸움 내지는 거대한 세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져드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참 이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뭐 바른미래당도 저 지경이고 그렇다면은 보수 지지자로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눈여겨는 보고 있는데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정말 그런 거죠. 이 미스터 션샤인을 보고 정말 이병헌 연기가 좋긴 한데 그 이병헌의 사생활을 보면은 나 이병헌 팬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렇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자들이 참 캥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일신 우일신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과연 전원책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오히려 분당의 카드가 될 가능성도 못지않게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더 나은 네.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네. 사실 살을 베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가 무서워서 네. 뭐 당이 뭐 진짜 이게 무서워서 당 혁신을 못 한다 한다면 네. 다 같이 죽습니다. 옳은 고사하는 말씀입니다.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한국당이 살려면은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의 지형을요, 뭐 보수와 진보, 좌파 대 우파로 논다면은 이 좌파 진영은 예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른바 현재 당이란 게 있죠. 민주당 당 외에도 각종 시민단체, 운동권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적인 거 아닙니다. 그건 또 민노총이나 노조도 있고요. 네. 파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 쪽은 시민단체의 파워가 거의 없습니다. 뭐 노조가 밀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결국은 한국당 자체가 보수 전체를 대변했는데도 뭐 틀린 말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 뭐 지지율 10% 전후입니다. 그런데 혁신도 하지 않고 대충 뭐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질 거고 경제가 안 좋을 거니까 민심이 우리가 선거에서 대충 이길 것이다. 착각입니다. 그거 믿고 이대로 대충 가다가면은 그냥 고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 50에서 80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고 뼈를 까는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 토마토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김병준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을 왜 전원책에게 맡기느냐. 이 말을 우리 한번 보수 지지층들이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야지 이른바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원하고 있는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는데 내 손에 피 묻히기는 싫다. 왜 그럴까요? 즉 대권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원책 변호사를 딱 이렇게 옹립을 해가지고 네가 대신 손에 피를 묻혀다오 이 얘기인데 모든 공직이라는 것은 키케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용기 있는 자만이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원책 그 변호사가 정말 용기 있게 그 공직을 어마어마한 공직을 맡아서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모습 우리 보수 지지층이 원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일궈나갈 수 있는가. 저희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되고 앞으로 네. 몇 번 다룰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일단 네.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표결권을 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기 굉장한 거예요 또. 임명기 그러니까 사무총장 부총장은 표결이 네. 사라지고 네. 우리들끼리 표결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당히 피반을 불 수밖에 없을 어떻게 겁니다. 보면 4명 독재를 요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네. 솔직히 피반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이제 그 결과가 정말 한국당의 그 혁신,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고 모두 많은 이제 보수 또는 대한민국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당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감시의 눈을 저희들 또 번덕이도록 하겠습니다.